뉴스를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떠난 사람, 남는 사람, 바꾼 사람. 요새 야권의 정치인들은 이렇게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선 전 원내대표는 남기로 했고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떠나기로 했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나가서 어제 새누리당에 입당했는데요. 조경태 의원이 갔던 야권 내의 상징성은 상당히 컸었습니다. 야권에서 유일하게 부산에서 3선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최소한 10년 동안은 야당에서 조경태 의원 같은 정치인은 나오기 힘들 것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 조경태 의원이 새로운 정치 실험을 하고 있다면서 그의 변신에 찬사를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역주의에 맞서 당당히 싸워 이겼던 조경태 의원의 이런 선택, 보다 쉬운 길을 가기 위한 결정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을 위한 모험적 선택이었을까요? 잠시 후 그 주인공 조경태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요새는 모스크바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춥다고 하는데요. 그런 추운 날 아침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시작합니다. 2016년 새해 SM5를 만나면 두둑한 혜택이 쏟아집니다. SM5 현금 구매 고객 150만 원 특별 혜택. 밸류박스 조건 시 36개월 1.9% 금리에 100만 원 지원. SM357 고객에겐 스타일 패키지 무료 혜택이. 1월 한 달 놓치지 마세요. 일부 차종 제외. 자세한 내용은 전 시장에서 확인하세요. 삼성역에 짓는 현대가의 또 하나의 역작, 현대선 앤빌 더 트리니티. 지금까지의 오피스텔과는 수백 차원이 다르다. 3호선 삼성역 29층 랜드마크 풀옵션 북한산 조망. 슈퍼스펙을 소유하라. 삼성역 현대선 앤빌 더 트리니티. 문의 1877-8838 현대 PSNC. 학교에서 학원으로 하루가 바쁜 아이들. 숲해설가 최정순 씨는 아이들과 함께 자연을 만나러 가기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했습니다. 숲에도 배울 게 참 많지. 좋은 생각까지 나누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지금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그룹. 야, 남자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경기 봐야 돼, 게임도 해야 돼, 가끔 한눈도 팔고 차도 돌봐야지. 피부관리보다 하고 싶은 게 많은 남자들을 위하여 우르오스 올인원 모이스처라이저. 단 한 번으로 하루 종일 파워보스. 이것이 남자의 올인원. 남자를 아니까 우르오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산 지역에서 야권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3선을 한 조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새누리당에 입당해서 지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조경태 의원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조경태 의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직은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 이렇게 소개하면 조금 낯서실 것 같아요. 네, 다소 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런 마음이고 또 처음 출발하는 그런 마음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물론 그러시겠죠. 어제 최고위원회 이렇게 참가하시고 그러셨는데, 그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하셨지 않습니까? 예전에 새정치민주연합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그죠? 네. 더불어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당시였죠. 예. 네네. 그때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분위기 어떤 것 같아요? 똑같아요? 일단 조금 더 부드러운 이미지를 많이 느꼈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부드러운 예.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려운 결단을 하셨는데 그 결단을 하게 된 이유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정치인은 누구나 다 그 국가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어떤 그런 자신의 어떤 정치 철학이 좀 관철되기를 그것이 좀 실천되기를 많이들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의 그 새로운 이런 출발은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당에서 제가 그런 역할을 잘 수행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여야가 공이 이 정쟁의 틀에서 벗어나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정치 문화가 좀 절실히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이제 좀 변신을 시도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죠? 네, 국민들은 저의 어떤 표현이라기보다는요. 예. 국민들은 좀 성숙한 정치를 좀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이 좀 더 집중하고 좀 앞장서 달라는 그런 주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도 좀 더 잘 되길 바라고 국민들과 또 국가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념적 선명성보다는 실용주의적 접근이 더욱더 절실하게 느껴서 이 당을 바꾸시게 됐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좀 749시 실용적 가치가 존중 평가받는 그런 시대로 많이 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과거의 어떤 투사적 이미지, 지사적 이미지를 좀 떨쳐버리는 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 또 정책 보좌진 출신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리지널 친노다 이런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그냥 여쭤보는 건데 만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계셨더라면 지금 조경태 의원께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께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아마도 저도 그렇고 많은 훌륭한 정치인들이 항상 주의 주장하는 것은 어떤 통합의 정치를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따라서 동서를 화합시키고 국민을 통합시킬 수 있는 그런 보다 큰 틀의 통합의 정치를 저는 좀 실현시키고 싶고요. 그래서 어떤 당이든 국민을 통합시킬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그 정당들이 비판은 비판하더라도 서로 협력할 때는 협력하는 그런 상생의 정치를 실현하고 실천하는 것이 통합의 정치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정입니다만. 그는 고인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가 좀 남겨둬야 될 몫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저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를 저는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바로 설 때 저는 그러한 순기능이 저는 작동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을 위한 그런 국가 발전과 국민의 안위를 생각하는 그런 정치가 저는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새누리당이 이제 컨택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새누리당과 글쎄요. 최근에 이런저런 그런 말씀들이 오고 갔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최근에 그 정치적 사항이 전개되면서 그런 상황들이 전개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청와대와의 직간접적인 교감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하던데. 네, 그런 건 없었고요. 여야가 이제 앞으로는 더 좋은 정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간절함이
담겨져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또 일부에서 하는 얘기는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하나의 상징이었다. 그런데 좀 당을 바꿔서 안타깝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뭐 앞으로 10년 동안 야당에서 10년 정도까지는 조경태 의원 같은 분 나오기 힘들다. 그만큼 사실 손실이 또 야권의 입장에서 볼 땐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저는 뭐 지역주의 극복이라는 것이 최종의 목표, 정점은 결국은 국민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발전을 시키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부산에서 야당으로 삼선을 했습니다마는 지역주의를 극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여야의 정쟁이 이어지면서 이러한 구체적이고 최종적인 목표가 허려지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따라서 저는 어떠한 이유든 정치인이 가져야 될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는 국가 발전과 국민의 안위를 저는 생각하는 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마음에는 조금 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또박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조경태 의원께서 탈당 선언을 하고 한 날이요. 그날이 바로 문재인 대표의 기자회견 날이었잖아요. 그죠? 그게 뭐 의도적으로 이렇게 같은 날에 일부러 하신 거라는 얘기도 있던데 사실입니까? 글쎄요, 그건 아마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네. 어쨌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잘 성공하길 바라고. 어쨌든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정당으로서 잘 되길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장, 선택한 것도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는 타당에 대해서 저는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고요. 저는 그 당이 선택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당이 잘 되길 바랍니다. 왜 여야끼리 서로 막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되게 보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여야의 선택에 대해서 저는 존중해 주길 바라고 지금 사실 제가 지역을 다니보면은 밑바닥의 경제가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제2의 IMF가 오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주 절박함이 묻어나거든요. 따라서 우리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어떤 삶의 질을 높이고 좀 더 국민들을 생각하는 그런 정치가 좀 아쉽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 우리 정치권이 좀 더 앞장서 주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지역구 얘기 좀 여쭤볼 텐데요. 그 지역구에서 반발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문재인 대표가 직접 나아갈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신 있으세요? 문재인 대표랑 붙으셔도 이길 자신? 네, 먼저 지역 주민들은 좀 상당히 좀 반기는 분위기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는 초심을 잃지 않고 또 많은 격려와 또 그런 우려를 저는 또 그분들의 저는 애정 어린 그런 마음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만약에 출마한다, 이길 자신 있으세요? 네, 그러한 어떤 정치적인 판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타당에 대해서 저는 그런 아니 그 상대 후보죠. 당 얘기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선택을 해야 될 몫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런 정치적인 판단, 선택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참 겸손하신데 그래도 이 청취자들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야, 이 자신이 있으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석동현 전 부산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반발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그건 뭐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은 당에서 정해놓은 그 민주적 절차 룰대로 진행을 하면. 근데 사실 조경태 의원께서는 그 지역에 새누리당 조직은 없으시잖아요. 그죠? 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더 민주 중에서도 함께 하셨던 분들이 상당수가 지금 다시 조경태 의원과 뜻을 같이 하고 같이 행동을 하시게 될 겁니까? 선거에서? 네, 그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시기로 했고 또 하고 계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오늘이 첫날이시기 때문에 그죠? 입당하시고 다음 날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실 텐데 이렇게 인터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예, 오늘은 조경태 의원하고 인터뷰를 먼저 진행하느라고 차례를 좀 바꿨습니다. 이분이 요새 바쁘셔가지고요. 자, 그래서 원래 항상 처음에 여러분들께 뉴스 정리해 주시는 분이죠. 백병규 시사평론가 지금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제 오랜만에 여야 원내 협상팀들이 얼굴을 맞댔는데 협상팀이라고 불러도 돼요, 이거? 협상한 게 없잖아요, 여태까지. 그래도 네? 어제 일부 좀 진전을 좀 이뤘다고 그러죠? 예. 그럼 뭐 그렇게 불러줘야지. 예, 말씀하시죠. 네. 열흘 만에 이제 얼굴을 맞댔죠. 새누리당과 더민주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이청희와 국회의장 중재로 이제 국회에서 해동해서 협상 제기에 나섰습니다. 일부 진전을 이뤘는데요. 먼저 기업활력제고법, 일명 원샷법이라고 하죠. 예. 그리고 북한 인권법 제정에 대해서는 대략 합의 이런 것을 알려졌습니다. 기업 인수 합병을 쉽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원샷법의 경우 이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이 법 적용 대상에서 대기업과 재벌을 제외하자 이제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런 입장을 좀 철회한 게 협상 타결에 큰 전기가 됐다고 그러죠. 5년과 3년으로 이견을 보였던 특별법 적용 기간에 대해서는 일단 3년을 시행해보고 2년을 더 연장하는 쪽으로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습니다. 북한 인권법은 더민주의 의견을 반영해서 일부 조항의 문구를 조정하는 선에서 거의 합의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죠. 그렇군요. 다른 쟁점 법안들은 어떻게 됩니까? 선거구 획정 안 됐고요. 서비스산업발전법, 테러방지법, 노동 관련 사법에 대해서는 더민주 측이 일부 양보안을 제안했지만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여야 원내대표팀 내일 다시 만나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그러나 역시 파견법이 최대 쟁점 현안이 되고 있다고 그러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 선진화법, 이거 국회법이라고 그러면 헷갈리거든요. 그렇죠.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개정 중지안을 제안했다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이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서 정의화 국회의장 이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예. 직권상정 요건 완화 대신에 국회법상 신속 처리 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 제도를 좀 활용하자 이런 제안인데요. 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되면 상임위원회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경과하면 이제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가 되고 VD 90일에 경과하면 자동 상정해서 이제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그런데 지금 국회법에는 이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을 위해서는 제적위원회 60% 그러니까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제적위원회 50% 즉 과반수 찬성으로 할 수 있게 하자. 이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기 여야 모두 부정적이라며요. 네. 새누리당의 조원진 원내수석부 대표는 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돼도 처리를 하려면 330일이나 걸린다. 따라서 이 직권상정 요건도 같이 완화하자. 이 두 가지를 다 하자. 이런 반응을 보였고요.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 역시 신속 처리 안건을 제적 과반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 이 다수당의 전행이 우려된다. 이러면서 일단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하죠. 국회의장 진짜 하기 힘드실 것 같아요. 네. 무슨 얘기만 하면은 서로 여야가 부정적인 반응이니. 임기 말에 이 무슨 고생일까 싶기도 하겠죠. 그렇죠. 자, 보육대란이 그리고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어제 이준식 교육부총리, 사회부총리죠. 시도교육감들하고 만났는데 해법 못 찾았다고 그러죠. 네, 그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어제 그 부산 해운대 그랜드 호텔에서 열렸는데요. 이제 이 자리를 이준식 부총리 겸 그 교육부 장관이 찾았죠. 나름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됐지만 그러나 그 다들 빈손으로 나오고 말았습니다. 예. 네,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그 누리과정 예산은 그 시도교육청이 좀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된다. 이런 교육부의 그 기존 입장을 좀 고수를 했고요. 교육감들은 무슨 소리냐? 이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된다. 이런 이제 그 주장이 그 평행선을 달렸다고 그러죠. 이준식 교육부 장관 이 질문 두어 개만 받고 이 30분 만에 자리를 떴다고 하는데 과연 무슨 뭐 좀 협의를 하기 위한 혹은 뭐 합의를 좀 도출하기 위한 이런 태도로 갔는지 좀 의문스러운 대목이기도 하죠. 예. 아니 근데 이게 법조문 해석 가지고 지금 완전히 다르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시도교육감 측하고 중앙정부하고. 네, 이 법조문 해석도 해석이지만 법조문대로 하면은 일단 시행령에는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는데 예. 교육감들 이야기는 무슨 소리냐. 예. 과거에 이미 그죠? 약속을 했을 때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중앙정부가 부담한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여서 상당히 좀 난감한 상황이죠. 이거 근데 이번에는 좀 어떻게 정리가 돼야 돼. 이거 매년 이렇게 반복되면 이거 불안해가지고 유치원 선생님도 못하고 사실 이거 이제 하겠습니까? 이거? 돈이 문제죠. 네? 그 중앙정부가 부담을 하든 네. 어디서 부담을 하든 그걸 어떻게 좀 재원을 이제 염출할 것이냐. 이게 좀 쟁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생각에 여유가 있어야 한다. 오로지 자신으로만 채워지면 해낼 수 없다. 중국 거대 미디어 그룹인 알리바바 그룹의 마윈 회장이 한 말입니다. 마윈 회장은 10주년 창간식에서 짙은 화장과 로커 복장으로 라이온킹의 주제곡을 부르는 기행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열심히 일하는 만큼 자신의 취미 생활을 즐기는 모습으로도 유명합니다. 일과 휴식이 비례할 수 없다는 것은 이제 낡은 생각입니다.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과 휴식의 공존, 대한민국 직장인의 꿈입니다. YTN 라디오 직장문화 개선 캠페인은 U+ 비즈 스카이프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세 인생 가수 이혜란입니다. YTN 라디오 들으시면 빠른 소식과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오전 7시 신율의 출발의 새 아침을 들으시면 수백 가지 시사 정보 꽉 잡으실 수 있고요. 오후 3시와 4시 YTN 생생경제 굿모닝 굿나이프를 들으시면 100세까지 부자로 사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FM 94.5 YTN 라디오는 재밌다고 전해라.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KT. 히어로즈 시즌5네? 어디서 구했어? LTE 비디오 포털. 혹시 베테랑도 구할 수 있어? LTE 비디오 포털. 나 어제 응답하라도 못 봤는데. LTE 비디오 포털에 다 있다고. TV, 미드, 영화, 지식까지 세상의 모든 비디오 LTE 비디오 포털. 통신사 관계없이 지금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자연이 선물한 갈색 솔잎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잠든 생기를 깨우는 갈색 솔잎의 놀라운 능력. 매일 생기로워져요. 첫 피부처럼. 한율 율려원액. 잘 아시는 볼레로. 똑같은 멜로디와 리듬이 무려 15분간 반복되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작곡가 라벨은 말하죠. 이 곡은 내 유일한 걸작이다. 그러나 음악이 없는 실험일 뿐이다. 대한항공 파리 주7회 A380 운항. Korean Air. 에이스 고객 지성. 침대를 말하다.
신혼가구 좋으면 집들이 때 잠깐 뿌듯하겠지. 근데 침대 좋아봐. 아침마다 몸이 뿌듯할걸?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상큼발랄 대학생도, 개성만점 전문가도, 능력탑재 직장인도 하이마트 PC대전에서 자신만의 PC를 찾아보세요. 1월 15일부터 2월 25일까지 자세한 행사 내용은 매장에 문의하세요. 수지처럼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올겨울이 가기 전 스키장으로 가족여행 어떠세요? 용평리조트 스키버스, 용평까지 왕복버스, 리프트권 렌탈을 편하고 부담없는 패키지로 한 번에. 우리 가족 스키버스를 타고 대관령의 하얀 겨울 속으로. 쿠팡 위메프 용평 홈페이지에서 용평버스를 검색하세요. 용평리조트. 저예요. 대성 보일러 모델 김성령. 가스비 대성 S라인 보일러라면 어렵지 않아요. 스마트폰에 손가락만 까딱하면 가스비 걱정 안녕. 대성 S라인 콘덴싱 기술과 IoT 기술이 만나 가스비 초간단 절약. 대성 S라인 IoT 보일러. 안녕하세요. 금난세입니다. 오케스트라 로얄석에서 감상하시는 건 어떨까요? 생활도 문화도 미래 가치도 브라보. 서울역 한라비발디. 서울역 송기정 체육공원의 다양한 개발 비전까지 모델하우스 개관 중. 서울역 한라비발디 센트럴. 문의 1644-1060. 쉐보레와 함께하는 새해 새 출발. 지금 쉐보레 전시장에선 1000개의 행운이 기다립니다. 맥북 에어가 100개, 아이패드 미니4가 900개. 거기에 해피콘 모바일 교환권 6만 개까지. 지금 전시장으로 오세요. 2월 말까지 매주 당첨자 발표.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2016년형 볼보엔 없다. 5년간 부담이 없다. 부담이 없다고? 없다. 5년 10만 킬로미터, 보증기간 연장은 물론 소모성 부품까지 서비스해주니까. 와우, 시작부터 새로운데? 볼보에게 이 정도는 새로움도 아니다. 2016년형 전차종 대상, 전시장에 문의하세요. Volvo. 야, 남자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경기 봐야 돼, 게임도 해야 돼, 가끔 한눈도 팔고 차도 돌봐야지. 피부관리보다 하고 싶은 게 많은 남자들을 위하여 우르오스 올인원 모이스처라이저. 단 한 번으로 하루 종일 파워보스. 이것이 남자의 올인원. 남자를 아니까 우르오스. 지금 7시 39분 36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아침 출근길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랑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아침도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출발 전 차량의 엔진을 시동하고 각종 페달이 평상시처럼 잘 움직이는지 확인해서 안전하게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도심 2차로는 서빙고역 방면 한강대교 북단에서 2호 구간 하위차로에서 차량 간의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처리 작업하고 있으니까 이 부근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방화대교부터 성산대교, 여의하로 나들목을 지나 한강대교 구간, 다시 동작대교부터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 공항대로 이동하는 데는 지금 반포대교부터 동작대교 구간 1차로에는 사고 여파 때문에 이 부근에서 밀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어제였었죠. 더불어민주당에 새로 영입된 인사들이 중심이 돼서 물론 뭐 기존 인사들도 있습니다만 뉴파티 위원회라는 거를 출범했습니다. 뉴파티 위원회. 새롭게 파티를 한다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뭔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금태섭 변호사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 요새 어떠세요? 예, 당이 너무 위기니까 어떻게든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위기다. 예. 근데요, 사실 금태섭 변호사는 안철수 의원의 초창기 땐 대변인 역할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초창기 땐 예. 대선 땐 상황실장을 그렇죠? 하고 나중에 대변인을 했습니다. 예. 근데 왜 잔류하셨어요? 안 의원님이 잘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다만 지금 총선을 앞둔 마당에는 야권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의원님 도울 때는 대선 때 이제 후보를 사퇴하셨을 때나 또 독자 신당 창당을 하시다가 합당을 하셨을 때나 중요한 대목에서 저와 판단이 달라도 이제 리더로 또 존중하고 따랐는데
지금 총선을 앞둔 이 마당에는 그 야권의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당에 남아서 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안 의원님께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아니 근데 우리 금태섭 변호사께서도 친노들에 대한 비판도 뭐 상당히 많이 하시고 그러셨는데요. 그죠? 친노뿐만이 아니라 당의 문화 전반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런 면에서 제가 어떻게든지 기여를 해서 그 야권의 모습을 바꿔내려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그 친노 패권주의를 청산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가능하리라고 보세요? 뭐, 당이 지금까지도 대단히 어둡고, 그 위기가 아직 뭐 전혀 극복이 되지 않았지만, 다만 이번에 김종인 그 위원장이 오시고 또 지도부가 퇴진하고 하는 마당에서 사람들이 한번 이렇게 다시 쳐다볼 정도의 그 변화의 계기는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어려운 길이지만 그 김종인 위원장을 비롯해서 또 당의 기존의 구성원들도 우리가 바꿔보자 하는 분위기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한다면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에 계신 분들이 전부 바꿔보자. 근데 뭘 바꿔보자는 거예요? 분위기를 바꾸자는 겁니까? 친노 패권주의를 바꾸자는 겁니까? 문화를 바꾸자는 겁니까? 뭘 바꾸자는 거죠? 뭐 모든 것을 바꿔야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저희 당에서 영입 작업을 하고 훌륭한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또 한편에서는 무슨 말씀들을 하시냐 하면 선거를 앞두고 몇 사람 새로운 인물을 끌어들여가지고 하는 것은 결국 대중요법 아니냐. 당 자체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부실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영입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당 내에서 인물도 키우고 또 새로운 정책도 낼 수 있고 하면서 집권 정당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친노 패권주의가 존재한다는 거는 동의하시죠?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세력의 문제는 아닌데 야권이 그동안 끼리끼리 뭉쳐가지고 다른 견해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저희가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어떤 도덕적 우월감을 가지고 서로 감싸주고 한 것은 뭐 엄연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엄연한 친노 패권주의는 사실이다. 글쎄요, 그걸 뭐 친노 패권주의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떤 뭐 친노라고 불리는 분들만의 잘못이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저를 비롯해서 그 당에 속한 모든 분들이 국민들의 인식과는 달리 제대로 된 그 당을 만들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김종인 위원장이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거네요? 친노 패권주의가 아니라 전체를 다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친노 패권주의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패권주의라는 이름으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 문제인식을 김종인 위원장의 문제인식을 저희가 공유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 모시고 거기서 선대위 체제로 바꿔서 당을 바꿔나가자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기가 알쏭달쏭하네요. 친노가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노라는 거는 사실은 허구다. 친노 패권주의는 이렇게 딱 단언하게 얘기를 하면 이분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렇게 딱 이해가 되는데 우리 금태섭 변호사님 말씀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글쎄요. 친노 패권주의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당내에서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당내에서 친노 패권주의 얘기 나오잖아요. 친노 패권주의 얘기가 나오고 또 방금 말씀하셨듯이 뭐 친노 패권주의는 없다는 말씀도 나오는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친노 패권주의라는 게 이름을 어떻게 짓던지 간에 야당이 폐쇄적이고 끼리끼리 문화가 있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배척하는 문화가 있었다는 점에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뉴파티 이게 뭐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위기를 간신히 넘을 수 있는 계기는 만들었지만 당의 체제와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전에는 집권 정당으로서 저희한테 표를 달라고 할 기가 부족하다는 것이 저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바꿔나가기 위해서 어떤 이제 논의도 시작을 하고 실제로 그것을 바꿔나가는 작업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새로 영입된 분들과 또 기존에 고민하던 분들이 모여서 얘기를 해보자 그런 움직임이 계속 있어 왔는데 김종인 위원장도 오시고 당 체제가 선대위로 바뀌면서 당에서도 뉴파티위원회 완전히 새롭게 정당을 바꾸자는 기구를 만든 것입니다. 근데 그거 바꾼다. 이 권한이 있어야 바꿀 거 아니에요?
당연히 권한이 있고 그 당에서 만들어진 공식기구입니다. 공식기구. 그건 예. 어떤 권한이 있어요? 저희가 논의를 해가지고 물론 그게 당내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채택이 돼야 되는데 예. 뭐 당이라는 것이 대표가 됐건 최고위원회가 됐건 뭐 선대위원장이 됐건 어떤 식으로 한 사람이 권한을 가지고 혹은 한 기구가 뭐 전적으로 이렇게 하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그런 것을 지도부를 바꾸고 해봐도 문화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은 어떤 뭐 그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강제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논의를 통해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고 그걸 모든 사람 동의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당의 공식 기구라며요.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명문화된 권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최고위원회 이렇게 딱 뭐 제안을 하면 최고위원회가 그거를 뭐 예를 들면 받아들이도록 한다라든지 하나 이해입니다만. 예?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금 변호사께서 자꾸 문화를 말씀하시는데 문화라는 거는 쉽게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문화라는 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되는 거고 그건 제도적으로 뭐 어떻게 규정했다고 이제 바꾸자 그래서 바꾸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뉴파티라는 건 어떠한 권한을 갖고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뉴파티위원회가 뭐 예를 들어서 대표가 자문기구를 설치했다거나 그러면은 저희가 의논하는 것이 그냥 참고만 되는 것인데 최고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서 공식기구로 만든 것이고 다만 근데 뉴파티위원회가 됐건 혹은 대표가 됐건 이렇게 한다 그래서 바로 그냥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당연히 저희가 얘기하는 것이 공감대를 얻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밖에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당이라는 것이 국가나 무슨 뭐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원들의 동의를 거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뉴파티위원회에서 무슨 뭐 이렇게 하자거나 그렇게 해서 바로 바뀌는 것은 말씀하셨듯이 문화라는 것이 그렇게 법적인 권한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근데 그 최고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서 공식 기구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권한을 가지고 그 변화를 이제 시도하는 기구인 것은 맞습니다. 일부에선 이런 걱정도 하더라고요. 뉴파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아까 이제 우리 금태섭 변호사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게 뿌리가 없으면은 정당에서 뭐 하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그냥 들러리 역할만 하다가 그냥 이름만 빌려주는 꼴이 되기 십상인데 그렇지 않게 될 자신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구를 만든 것이고요. 영입되신 분들이 그 사회 각 분야에서 그 여러 가지 성공을 거두신 훌륭한 분들인데 지금까지 보면 야당에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처음에 노력을 하시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뿌리가 없어서 그 노력이 좌절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당내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 기존의 당에서 활동하던 사람들과 또 새로운 생각을 가진 영입하신 분들이 모여서 어떤 공식 기구를 만들어서 그분들의 새로운 생각이 당내에서 이제 그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이 뉴파티위원회입니다. 아, 참. 금태섭 변호사님은 어디 출마하세요? 조만간에 결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마하시는 건 하시는데 서울 수도권에 출마하실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서울 수도권에 하려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은 험지 출마론 거기에는 없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당에서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 국회의원이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같은 때에는 당에서 필요로 하는데 이제 그 역할을 분담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당에서 어디가 필요한지 의논도 하고 해서 결정하려고 하고 있고 다른 분들도 그런 생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라는 게 이번에 영입된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영입된 분들도 그렇고 기존에 이제 그 출마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제 당내에서 어디가 필요한지 또 출마할 자원 중에 어떤 사람은 어디에 나가고 어떤 사람은 어디에 나가면 좋은지 그것들을 다 의논을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해서 조만간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하시고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정당 만드는데 큰 보탬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뉴파티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금태섭 변호사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8시 10분 3부에서 뵙죠.